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예수라는 습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창조의 순간을 만든 구체적 하루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리슨 커리 지음. 이 책은 여성 예술가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하루의 루틴을 많은 작가들의 그 사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도리스 레싱. 아이가 일어나는 새벽 5시에 나도 일어난다. 아이가 내 침대로 들어오면 이야기나 시를 들려준다. 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아들 식사를 챙겨주고 길 위에 학교에 데려다준다. 나는 쇼핑을 약간 하고 나서 진짜 내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열렬한 욕구, 그걸 사야 하고 아무개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이건 잊으면 안 되고 저건 기록해둬야 해 라고 말하는 주부의 열병을 억누르고 글쓰기에 필요한 단조롭고 무난한 마음 상태를 찾아야 했다. 옥타비아 버틀러. 다른 작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작가의 방식을 따라 하라는 말은 아니다. 남의 방식을 살피다 보면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천천히 나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다. 그때 글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도 우연히 알아낸 사실이다. 다른 일로 돈을 벌어야 했을 때는 낮에 글을 쓸 시간을 내지 못했다. 주로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지쳐서 골아떨어졌다. 게다가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 사람들과 한동안 부대끼고 나면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새벽 2시쯤에 일어났는데 지나치게 이른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야망이 대단했다.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까지 앉아서 계속 글을 썼다. 미란다 줄라이. 줄라이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다. 대체로 아침 6시 30분쯤 일어나 최대한 오랫동안 엄마로서 할 일을 처리하고 나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9시쯤에 작업실에 들어간다. 주로 혼자 일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옷차림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옷을 차려입는 걸 좋아해요. 옷을 잘 차려입으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제 모습을 내려다보고 이 세상에 어울리게 입었는지 확인해 보죠. 비록 제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페타코인. 코인의 평일 식사 메뉴는 항상 똑같이 아침에는 오트밀과 딸기, 점심에는 샐러드, 저녁에는 미숫국이다. 무얼 먹는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코인의 의상도 한정되어 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독하게 똑같은 옷들을 갖고 있죠. 매년 똑같은 터틀넥 셔츠 5벌과 똑같은 검정 바지 5벌, 검정 양말을 주문해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도 않죠. 엘리너 루스벨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동요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셋째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활동을 할당하는 하루 일정을 정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사전에 계획해 두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기치 못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어야 한다. 마리 바시키르체프. 재능 있는 젊은 화가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부터 12시, 1시에서 5시까지 드로잉을 하거나 페인팅을 했고 그 사이에 1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 이어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1시까지 독서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때로는 1시간쯤 작업을 연장해서 저녁 식사 전 이른 저녁에 등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렸다. 가끔씩 끝없는 일정으로 피로해졌지만
일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가장 끔찍한 후회에 사로잡힌다고 말했다. 수전 손택. 카프카는 어느 건물 지하에 가게를 차려놓고 하루에 2번 누군가가 문 밖에 갖다 놔주는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환상을 품고 있었다. 카프카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글쓰기는 열기구와 우주선, 잠수함, 옷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없는 어딘가 완전히 집중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딘가가 필요하고 전화를 받을지 아니면 외식을 하러 나갈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내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사실 난 은둔자 같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도로시 파커. 마치 산부인과 의사가 된 것 같다고 하면서 글을 뽑아내는 과정을 난산에 비유했다. 파커는 편집자들만큼이나 그런 자신의 집필 습관을 싫어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 한때 한 인터뷰 기자한테서 재미로 무엇을 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파커는 글쓰기가 아닌 건 다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루스 아사와. 제 재료는 간단했어요. 자유시간이 날 때마다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약간씩 했죠. 조각은 농사와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하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죠. 마거릿 워커. 시간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빌리를 붙들고 있었다. 작가는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설가에게는 글을 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를 쓰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은 매일 일정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완성할 수 있다. 한 여성이 아내이자 엄마, 정규직 교사로 살면서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주말과 밤, 휴가를 모두 독서에 바쳐도 글을 쓰기에는 부족하다. 버지니아 울프.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지만 계속 글을 쓴다. 해리엇 마티노. 글쓸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이들에게 작가 마티노는 확실한 조언을 해준다. 자리에 앉은 첫 25분 동안 무조건 쓰라는 것. 마티노는 그 첫 25분 동안 억지로라도 글을 쓰면 글 쓸 기분을 끌어내기보다 그런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많은 작가들을 괴롭히는 당혹감과 우울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후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었다. 15살 때부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꾸중을 어떤 식으로든 듣고 살았다. 마티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지만 사실 지적 노동에 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즐거움이나 돈, 명예를 바라거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쓴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말을 하라고 압박했다. 니키 조반니. 제가 매일 하는 일은 독서예요. 만화책이라도 꼭 읽죠. 학생들에게도 말해두는데 글을 쓰는 것보다 뭔가를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레이철 화이트 리드. 계속 작업을 하고 데생을 하고 그냥 그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렇게 작업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프리다 칼로.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11시에 집으로 출발한다. 학교에서 집까지 30분이 걸려서 12시에 집에 도착한다. 그러고는 대체로 남부끄럽지 않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다. 음식과 깨끗한 수건,
비누, 식사 준비 등을 하고 나면 오후 2시다.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손과 치아와 입을 씻는다. 오후 시간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비워둔다. 난 항상 그림을 그린다. 그림 하나를 완성하자마자 팔아야 한 달 지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니까. 야행성이라서 늦은 밤에는 영화와 연극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바위처럼 미동도 않고 잠든다. 해리엇 비처 스토어. 글을 쓰면서 적어도 12번은 글쓰기를 중단했어요. 한 번은 생선 장수한테서 생선을 사려고, 또 한 번은 출판업자를 만나려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돌보려고 글쓰기를 멈췄죠. 그러고는 저녁 식사로 차우더 수프를 끓이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다시 글을 쓰고 있죠. 그런 결심 덕분에 항상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죠. 이렇게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자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엄마이면서 예술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글을 쓰거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하루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하루를 통째로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명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글을 쓰거나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